정말 조용한 곳입니다. 경치가 상당히 좋은 곳인데 야간이라서 그런지 화면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도 없고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곳에서 한번 자리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항상 제가 이제 하는 얘기들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로 바꾼다거나 이성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관심도 끌지 못할 뿐더러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리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촬영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끌지 않는다. 또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학구적이라서 이야기 속에 어떤 오류, 약간 그런 점들이 발견되면은 바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논리 합리적이고 좀 이런 사람들은 그러려면은 사전 준비라든가 편집 기술이 활용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당분간은 그렇게 이렇게 찍는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좀 수정을 가해서 최대한 쉬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주로 만약에 종교나 정치에서 얘기하면은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성경의 내용과 아니면 또는 불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정치 얘기를 하면은 주로 정치는 헌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헌법 질서 내에서 헌법에서 이렇게 구현하는 그러한 어떤 합의의 말, 그런 조문을 중심으로 물론 조문을 보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문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어떤 세상을 좀 더 밝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치 판단을 할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유행하는 말, 옛날에는 이데올로기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진영 논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어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헌법은 무엇이냐? 그럼 헌법은 사람 중심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은 사람 중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헌법에서는 기본 원리가 법치주의입니다. 이렇게 법 앞에 평등, 그 다음에 권력 분립,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민주주의 원리, 이것이 헌법의 기본 원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에서는 진영 논리, 헌법이나 이런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는 진영 논리라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 그러한 논리 속에서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렇게 혁명과 시민혁명과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통하여 인류가 이렇게 생각하고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가가 생기면서 이렇게 헌법을 왕이라든가 아니면 또 한때는 또한 시민계급, 부르주아 계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도 헌법 안에서는 평등하다, 동일하다, 그러한 이런 가치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법보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고 사람보다 법이 먼저다가 지금 현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 질서입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법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뭐 왕이라든가 아니면 부르주아 계급이라든가 노동자 계급이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계급의 어떤 사람들의 우선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우선이다라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국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집권자가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면은
야당도 있게 되고, 또 복수정당제가 또 보면은 권력 분립의 가장 또 기본이고, 그거는 절대 해야 할 수 없는 헌법의 핵입니다. 예, 이렇게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국민이라는 거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헌법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이라든가 자기들의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이게 그것이 곧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근현대법의 어떤 파괴 행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정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러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다 보면은 권력 분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나와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 법질서에 순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겠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좀 정치인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또 그만큼 국민의 어떤 시선을 받고 하는 그런 혜택을 누린다면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그만큼 자기는 더욱더 모범이 되고, 또 법 앞에 소크라테스처럼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조봉암 선생도 사법 살인을 이렇게 당했을 때도 뭐 부정선거 이런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게임에서 전쟁인가 여기에서 선거에서 내가 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담담히 사형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지금 나라를 세우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러한 어떤 이승만 정권 때도 이렇게 야당을 하면서도 정의감을 가지고 또 자기를 또 나름 희생하면서 또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또 법질서를 중요시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정치를 하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들도 우리도 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거는 나의 편, 나의 진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해서, 또 지금은 그럴 리는 없지만 어떤 뭐 악법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폐지해야 되지만은 악법에 의해서 또 뭐 소크라테스처럼 희생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악법을 만든다. 그것도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악법은 나중에 또 바꾸면 됩니다. 헌법적 원리로.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 법을 시행할 때는 시행착오가 따르더라도 그런 절차를 존중하고 전체 국민이 통합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치 지도자들은 좀 단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토론을 하고, 또 토론하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어떤 토론 후 결과에 따라서 어떤 뭐 법을 제정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그 시행되고, 국민들이 체감을 해서 이 법은 안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개정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국민들도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 대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의회가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물론 대통령도 문제고 정치가 문제입니다. 이런 점들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사회는 지금 뭐 개혁 안 할 사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뭐 대학 개혁이 상당히 중요하다. 대학 개혁. 그다음에 뭐 언론이야. 요즘은 언론이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이 토론의 장을 열고 있으며, 그다음에 또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언론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했던 점들,
그것이 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뭐 보수 진영이라는 TV조선이 역할을 하고 또 중앙일보의 JTBS가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러한 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은 또 뭐 유튜브라든가 개인 방송 이런 게 좀 많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부족한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법의 헌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상징과 우상, 어떤 인간의 감정을 벗어난 그 안에서 이렇게 추려낼 수 있는 어떤 바른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는 능력이 지금은 상당히 필요하다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도 너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면은 바로 적개심과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담대하고 여유를 갖고 세상을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자기 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예의를 지키고 또 용서를 하면서 이러한 어떤 기본 어떤 소양 속에서 우리가 정치를 하고 또 근로를 하고 직업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교제를 하고 이런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그 영상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문제인데 그러면 검찰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거는 그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독립성의 훼손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자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거, 힘 있는 자들을 처벌하지 못했다는 점들이 검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검찰 개혁에 가장 필요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부터 이렇게 독립한다. 이건 권력 분립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람들은 요즘 조금씩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전에 얘기했다가 약간 좀 찍다가 너무 다른 이야기가 있어갖고 이제 그런 걸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냥 또 웬만해서 지금은 뭐 굳이 내가 뭐 유튜브를 막 찍어갖고 그렇게 유포할 당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했었는데, 직업공무원 제도도 권력 분립의 일환입니다. 그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이 그 역관제라고 하죠. 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자 동전이니까요. 뭐 어차피 권력이라는 건 돈, 선거운동, 캠페인 아니면 전쟁으로 이렇게 탈취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역관으로 번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 한계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해가지고 뭐 장관이라든가 정무직, 그다음에 각종 기관장 단체장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 폐해가 이렇게 많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 중립적으로 국민 전체의 어떤 그 지속성, 어떤 영속성으로 그 사람들의 탈법을 이렇게 방지해 주는 것이 직업 공무원 제도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앞에 어쩌다 공무원 50들이 지금 역관제, 그럼 선거에 의해서 그 정치 세력에서 임명되는 사람들이고, 늘공은 쉽게 말하면 시험에 의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늘공입니다. 그처럼 직업 공무원 제도 권력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늘공들이 50들을 그 견제를 해야 됩니다. 견제. 그 중에서 이제 검찰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검찰. 그렇다면은 검찰이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법치주의는 민주적 정당성, 선거에 임명한다면은 그것이 반드시 옳다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지금 역관제와 직업공무원제의 충돌이고, 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고 그것을 견제하며 굳건히 하는 그런 그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가끔 가다가 선거에서 자기가 당선된 것도 아닌데 당선된 사람이라든가 이것이 그 정당한 건 아닙니다. 이게 그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 왜냐하면 선거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그 때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자기들의 어떤 편의와 어떤 이익에 따라서 정책을 하고 사람을 임명하게 되는데, 직업공무원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 사람들은 계속 지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중립 속에서 그러한 역관의 정치라든가 그 치우친 것을 이렇게 예방하는데, 어떤 근거로 예방을 하냐 그러면은 헌법에서 보장한 제도 보장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직업공무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직업공무원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점들은 그 직업공무원들, 검사들, 일부 검사들이 정치에 아부했다. 아니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정치에 익숙됐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점점 나름대로 좋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개혁한다 하면서 오히려 그런 어떤 여권의 공무원들, 정무직의 공무원들을 이렇게 건들지 못하게 하려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경찰. 그 다음에 경찰과 경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집권당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라고 하죠? 정무직 공무원들과 이렇게 대립을 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대립을 하냐면, 물론 검찰의 특권이 옛날에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노스쿨도 만들고 이런 상태지만은, 이 검찰 같은 경우는 정치 권력에 대항할 수 있다. 점점 민주화되면서 더욱 이제 그러한 경향이 좀 강화되고 있는데, 물론 우병우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몇몇 그런 출세지향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검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여권의 어떤 선거의 공무원들의 이렇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하면 됩니다. 법조 활동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정치계에도 이렇게 진출할 수 있고, 방송에도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보다는 약간 좀 그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점점 민주화가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정치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검사들입니다. 검사들. 그런 것처럼 검사가 정치 선거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걸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 지금도 보면 논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빗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검사의 특권을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들의 어떤 정치하고 상관없이 항상 상시 어떤 감찰이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이런 고민들이라든가 이런 점들에서 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공수처를 옛날에는 굉장히 찬성했지만은 이게 공수처가 생겨가지고 집권당을 수사를 못하는 사람들을 임명한다거나 뭐 어떻게 됐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너무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제도라는 것은 또 만들어 가지고 부작용이 많으면 또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전 근대 사회처럼 이렇게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저거 검증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일단은 여권제와 직업공무원제에 대해서 과연 직업공무원제가 선거직 공무원보다 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헌법에 의한 제도 보장, 헌법에 의해서 최상위법 헌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관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고 집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전체 국민의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어떤 집권당 세력이라든가 어떤 진영이 세력이라든가 여권의 어떤 그런 폐해 행포로부터 그런 행포를 이렇게 견제할 수 있다,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는 언론이 없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이 야심한 밤에. 네. 아무튼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 법적 이야기도 좀 쉽게 돌려서 얘기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잘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